충남도청 공무원의 실수로 천안의 한 법인단체 회원 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됐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 중인 세종시가 세종시보다 먼저 무료화에 나선 미국 보스턴시와 워싱턴 DC 사례를 벤치마킹합니다. 노후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중앙공원에 오는 5월 열리는 가든쇼에서 선보일 7가지 주제의 장미정원이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남도청 공무원의 실수로 1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출됐습니다. 주민번호 열쇠 자리와 휴대폰 번호, 본적지 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버젓이 열흘 동안이나 노출돼 있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의 한 장애인단체 법인 설립과 관련해 충청남도 공무원이 생산한 공문서입니다. 이달 10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한 자료인데 로그인이나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 중에는 법인단체 회원 100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과 집 주소, 직업, 휴대폰 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임원 11명의 경우엔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리와 본적지와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습관적으로 문서의 공개 여부를 공개로 설정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원래 좀 번호 공개를 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공개를 웬만하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 같거든요. 또 취재가 시작돼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개인 신상 세부 사항들은 범죄라든지 2차 피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신상이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담당자는 항상 정보 공개 시 세부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의무도 있습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 송교환입니다. 최근 열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해외 출장을 다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장 성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무엇보다 세종시에 앞서 버스 무료화에 나선 보스턴시와 워싱턴 DC 사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7%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데 향후 도시가 커질수록 교통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시가 시내버스 무료화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미국 출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대표 도시인 보스턴시의 경우 1년 전 시내버스 무료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 증가하고 교통체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보스턴시와 유사한 시책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면적으로 일시에 확정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어떤 과도 기간을 두거나 시범 기간을 두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것도 하나의 시사점으로. 또 미국 워싱턴 DC 역시 지난해 말 버스 요금 무료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들 두 도시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워싱턴 DC의 교통 무료화에 관한 배경이나 만약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해주고 또 참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넓고 부족한 공간에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의회는 조속히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가시화된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데다 당초 아산시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에 사용하면서 좁은 통로 등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간도 문제입니다. 매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장소를 대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활치료 역시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치료실과 인력 부족으로 각 치료실별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 정도의 대기자가 등록되어 있어 짧게는 3년, 길게는 6-7년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서 장애인 복지관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아산시가 신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재 복지관 신축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한 시의회는 지지부진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설을 어디 정하지 못해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추진하신다는 말씀까지 확답을 듣고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직무위기예요. 장애인들을 봤을 때는. 이에 아산시는 당초 생각했던 부지에 복지관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부족 등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익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저희도 추경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금년도 내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장애인 복지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과 외부 장소 대관료 지원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는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사업 30건과 현안 사업 13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요청 사업은 서해선과 KTX 연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등입니다. 한편 충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연 바 있습니다. 천안 입장기미 독립 만세운동 104주년 기념 행사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합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장 기미 독립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0일 입장면 양대리에서 당시 광명학교 교사와 여학생 3명이 주동하고 주민 6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입니다. 세종시가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4단계 추진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시장 조사를 실시해 지역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2단계는 계약 심사 과정에서 지역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3단계는 물품 구매 내역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4단계는 새롭게 구성하는 시정 모니터단에 사후 검증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청 산하 모든 부서와 출자 출연기관 등입니다. 세종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며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모두 30대로 읍면동 민원부서에 우선 배부되며 앞으로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 요람이자 세종시 지방행정타운에 들어설 마지막 공공청사가 될 창의 진로교육원이 준공됐습니다. 체험 공간 조성 등을 거쳐 10월쯤 문을 열게 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바로 옆에 건립된 창의진로교육원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폭이 좁은 판을 비스듬히 일정 간격을 두고 배열하는 이른바 루버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과 탐색, 상담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사업비 34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7일 준공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한 지 2년 3개월여 만입니다. 당초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이 들어선 이곳 3생활권 지방행정타운에 건립된 사실상 마지막 공공청사이기도 합니다. 창의진로교육원은 이달 말쯤 교육청으로 인계돼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체험 공간 꾸미기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오는 10월쯤 정식 개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영상 스튜디오와 드론 실습실을 비롯해 크리에이터실과 의료 체험실 등 진로 관련 다양한 콘텐츠 체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원이 문을 열면 미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진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 창구에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미등록 교습 행위, 성희롱 등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의 불법 및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은 물론 14개 시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개설돼 있습니다. 세종중앙공원에 조성된 8,000제곱미터 규모의 장미원이 7가지 주제를 가진 장미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2023 세종 가든쇼를 앞두고 다음 달 21일까지 장미원을 재단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달에 걸쳐 장미원 리뉴얼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여기에서 선정된 작품을 토대로 재단장을 마친 후 세종 가든쇼 개최일에 맞춰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하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같은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처럼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신 분들 모국과 우리나라와의 기온 차이며 낯설은 느낌이 무척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누군가 곁에서 내민 작은 손길도 큰 도움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를 위해 걸어서 천안 속으로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천안 속으로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천안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동네 천안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혼 이민자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천안의 자랑인 천안중앙시장 등을 체험하면서 천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알짜 정보 맞지 않나요? 이번 프로그램은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입국 3년 이내에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11월 15일까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전에 운영한다고 하니 용기를 내보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천안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041-1577-8653 1577-8653 지금 바로 콜. 여러분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 천안에 대해 공부하고 또 상금도 받고 내가 만든 영상이 널리 홍보돼서 우리 지역을 알린다면 일석삼조 금상첨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충남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제작 지원 과제를 모집하고 있네요.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는 지역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이거나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면 오케이. 이런 지역에 특화된 내용들이 다양한 관광자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소재를 담아낸다고 생각하세요. 과제 선정도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 실감형 콘텐츠 등 내가 제일 잘하는 형식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총 6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 나도 알고 모두에게 알리고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청년이 미래다. 오늘 또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밝고 건강하게 좋은 정보 전해드립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귀 쫑긋 아시죠? 천안시가 천안 지역 청년의 문화활동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알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청년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배워유입니다. 무엇인가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배워유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예 8개 반, 식음료 4개 반, 생활 7개 반, 미디어 2개 반으로 진행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케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 청년 이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고고!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복 도우미가 되기 위해 오늘 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 나사렛대에 재학 중인 농아인 태권도 선수들이 이달 초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장애를 딛고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두 선수를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친오빠를 따라 9살에 태권도를 시작한 김다은 씨. 청각장애가 있어 듣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친구들에게 수업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말하는 것도 제가 이해 잘 못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다시 들으려고 친구한테 동기한테 다시 들으려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물어보고. 고등학교 2학년에 뒤늦게 태권도를 배운 김지원 씨는 대학에 들어와 시범단에서 품새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늦은 만큼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했습니다. 힘들었죠. 안 힘든 운동이 없으니까 이제 응원해주는 사람, 또 기도해주신 사람 많다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키르기즈스탄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잇따라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다은 선수는 겨루기 46kg 이하 체급에서 금메달을, 김지원 선수는 품새 개인전과 혼성전에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처음에는 뭐 지도하는데 또 선수들이 따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꼭 참고 해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의 목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대회로 향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세계 농아인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시아 대회보다 더 높은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세계 농아인 선수권 대회를 출전을 해서 금메달 따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메달 1등 따고 싶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한세 1등하는 선수 되고 싶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상속 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가칭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유물을 공개 구매합니다. 구매 대상은 고려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와 인물, 온천, 교육, 행정 등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28일까지며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유물은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7월 중 최종 구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새들을 탐구하는 우리 지역 탐조단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탐조단은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도심에서 생활하는 조류를 관찰해 아산 지역 식생과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아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4일까지 아산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6일까지 체육시설 특화 모니터링단 시민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시민 리포터는 공단 공공체육시설의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며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발되면 5월부터 2달 동안 보람 수영장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치원 수영장에서 모니터링 해당 강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3개 사업소별로 5명씩 모두 15명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낮에는 봄 기운을 한껏 만끽하다가도 이른 아침과 저녁엔 다소 쌀쌀한 날씨였죠.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에는 실내 습도와 체내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라고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걸레를 널어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충분한 물 섭취로 몸의 수분도 유지하시면서 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